자는 비경, 호는 포저 존재이며 본관은 풍양, 시호는 무효이다. 성리학의 대가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 병법, 복술에도 뛰어났다. 임진왜란 때 군량미 23만 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 1602년 과거에 급제하여 정자, 검려를 지냈다. 1611년 수찬으로 재직 중 이현적과 이왕의 문묘 종사를 반대한 정인홍 등을 탄핵했다가 고산 찰방으로 좌천되었다. 웅천 영감을 지내다가 1613년 임목대비가 폐비가 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충청도 신창 도고산 아래 초가를 짓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로 인하여 예산과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묘소가 예산 신양면에 있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맨 먼저 기용되어 이조자랑이 되었고 김육과 함께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는 데 기여하였다. 효종 때에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으며 학문 연구에도 정진하여곤지록 중용주의 대학주에서 경천설 등을 지어 효종에게 바쳤다. 10여 종의 저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묵매와 대나무, 그림 등 많은 유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87년 12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에 조익선생의 묘가 있다. 조익의 묘 옆에 아들 조복양의 묘가 있고 아래로 30m 떨어진 곳에 조익의 묘비가 있으며 그 앞에 사당이 있다. 묘비의 앞뒷면에 비문이 음각되어 있으나 마모되어 판독하기 어렵다. 기단부, 비신, 이수가 모두 각각의 돌로 이루어졌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 지붕 건물로 기단의 석재는 화강암으로 낮게 조성하였고 그 위에 둥근 추춧돌을 놓았다. 둥근 기둥의 공포는 입공집 양식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전면 1칸은 택간을 두었으며 양옆에는 방풍판이 설치되었다. 현판이 걸린 유물관이 있는데 이곳에는 그의 문집 15권이 보관되어 있다. 저 사람들 서 있는 장소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게 많을수록 이제 그 소위 입수되기 직전에 기운이 뭉쳤다 넘어가고 이게 많다고 보는 거죠. 저런 모습이 이제 뒤에 보면 약간 낮았다가 솟았다 있는데 많을수록 뭐 과엽처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기운이 모였다 퍼졌다. 산행집에서 수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는 거들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쫙 쪼그드는 그죠? 그래서 거들수. 방은 놓을 방, 넓게 퍼트리는. 그래서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기운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되는 잡스러운 기운이 좀 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입주처 끝에 여기서 들어올 때 딱 좁혀서 뭔가 위에 내려온 기운이 그 작은 통로를 타고 쭉 나가려 할 때 기운이 세차게 들어온다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그 모양적으로 형기적으로 제대로 좀 갖췄냐, 갖췄다면 그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다만 수맥도 그렇고 지기도 그렇고 늘상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죠.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다가 뭐 내일은 저기가 있기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하루 만에 움직이지 않고 상당한 시차를 둘 수도 있겠지만 움직이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내가 몇 년 전에 왔는데 여기 없었는데 뭐가 생겼다 당연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따가 뭐 공부한 걸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용맥이 진용이냐 아니냐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 용의 변화가 지금 급속도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반드시 이쪽이 높아야 됩니다. 방향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턴다 아닙니까? 우리 비행기 회전을 방향 전환할 때 보면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이런 식으로 턴다 아닙니까? 그러면 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높아야 돼. 이해갑니다. 이해됩니까? 원심력에서 이렇게 튕겨나가니까. 그렇지. 튕겨나가지 말라는 얘기. 그렇지. 그래서 용맥이 진용이 되려면은 이런 행성들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된다고 합니다. 절로 가면 또 이쪽이 높고 이쪽이 높고. 그렇지. 근데 여기가 안 높고 만약에 이쪽이 높으면 이건 가짜야. 일로 빠졌다 얘기죠. 이건 가짜가 되거든. 용 자체가 우선에 자리는 놔두고. 그래서 반드시 이쪽이 높아야 회전하는 에너지의 회전, 즉 이쪽이 요도가 됩니다. 요도가.
요도록 하는 게 요거예요. 예, 예. 이해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행상들을 다 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유열상인데, 유열에는 이게 이제 요 조희 선생 모식도거든요. 방금 제가 스케치한 건데, 이 유열에는 밑에서 볼 때 경사도가 굉장히 급했다 아닙니까? 네. 예? 이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이. 어, 유열에는 기둥이 없으면 뭐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보면 세 개가 있어. 밑에 내려가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받침대야. 그래서 이게 이 우리 한국 풍수의 특징은 안정하고 균형이거든, 균형. 네. 그래서 옆에 이제 청룡백호 이 사격이 각도가 항상 30도 각도로 이루어진 30도 각도로. 네. 그 산이 맨으로 둘러싸인 데에 30도 각도 높이를 해줘야 여기가 장풍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산소하고 여기 자청룡 500개 높이를 그렇죠. 여기는 산소 자리고 그러니까 산소에서 봤을 때의 이 자청룡 500호가 예. 30도 높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산소 쓴 자리보다 좌우가 이제 그렇죠. 높아졌네. 그래야 장풍이 되는 거죠. 네. 풍수로 본 게 장풍덕수의 주말 아닙니까? 김기찬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이거. 아, 예. 자, 여기 보면은 청룡은 제대로 높은데 백호가 좀 낮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백호가 좀 낮기 때문에 백호 그 낮은 걸 갖다가 나무를 가지고 비보를 한 거야.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저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 여기에는 비보 풍수도 완벽한 땅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보 풍수를 적용해 보시고 산의 구조를 보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저런 그러면 가지 형태가 나와 그 있거든요. 지각처럼 이렇게 지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저희 김기찬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지각하고 요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 용이 살아있는 생용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 기복 우리 교수님 모양으로 기복 말씀하신 네. 거 그런 것들도 다 여기 다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자 여기에 지금 밑에 요가 아버지가 됩니까? 자, 지각은 이제 배웠거든요. 자 저런 행태를 보통 우리가 역장이라 그러잖아요. 역장. 예. 예? 앞으로 이왕 뭐 저하고 만났었기 때문에 설명드린 역장이 아닙니다. 역장이란 말은 그 영남학파에서 네. 대개 이황 선생 네. 거기를 기본으로 하는 영남학파에서 지어낸 이야기야. 네, 예. 그래서 이익 이원론 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익 이원론 쪽으로. 그렇지. 예. 그 결론적으로 율곡 선생하고 거긴 이익이 이론론이고요. 그렇게 나 율곡 선생하고 저 대개 이황 선생하고 논리가 안 맞으니까. 상반되는 논리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율곡 선생이 주창한 이론인데 기발 이승 일도설이 즉 이하고 기하고 같이 네, 이렇게 예. 움직인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논리인데 그 논리가 우리 한국의 실용풍수하고 맞아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처음에 부모 묘소를 쓰고 나서 여기 보면 아니라 거기 이제 조선 중기부터 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역장이라 하지 마시고 명칭을 선조후장이라고 해야 돼요. 선조는 이제 선령을 갖다 우리 선조라고 합니까? 근데 선조후장인데 조자를 갖다가 조상조자를 쓰지 말고 억조조자를 써야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억조조자.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억조창생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선조후장 그게 정식 학명입니다. 그래서 그 율곡 선생 밑으로 보면은 율곡 선생이 기호학파의 이제 수령이거든요. 그래서 기호학파의 중요 인물이 보면 율곡, 김장생, 사계 김장 선생, 그 밑에에 김집 선생 아들, 김집 선생, 그 밑에 송시열 선생, 송중길 선생, 이 5분이 기호학파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율곡 선생하고 김장생 선생은 그 선조 후장을 했고 율곡 선생의 친구가 성원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파주에 지금 묘가 있는데 성원 선생 묘에 가면은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역장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3편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율곡 선생하고 그다음에 김집 선생하고 제가 그다음에 그 성원 선생하고 이래가 3편을 논문을 발표했는데 마지막으로 올 제가 6월달에 선조 후장하고 역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앞으로는 저게 역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선조 후장 그런 식으로 명칭을 고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기록은 저 성원 선생의 부인이 고령신씨입니다. 고령신씨 그 보통 우리는 부부의 합장을 많이 하잖아요. 조선시대 보면은. 근데 묘가 떨어져 있어. 그 떨어져 있는 그게 사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국에서 역장에 대한 연구는 항종대가 처음이고 다른 학자들은 뭐 아직 그 연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유교관에는 예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윤리관. 근데 부모 뒤에나 뭐 조상 묘 위에 후손 묘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불효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풍수에는 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장. 풍수에는 역장이라고 하는 게 없고 저 위에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후손이 올라가도 괜찮다고 하는 걸 강조한 그게 실용풍수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최 선생! 아까 사이드로 빠진 아까 역장이라고 하는 그거 역장의 개념은 아까 그 우리 혈장에 보면 입수, 전순, 좌우, 선익, 혈 이 5가지가 오학이라거든요. 이걸 훼손하면서 위에든 옆이든 밑이든 그걸 훼손하면서 그걸 파괴해가면서 묘를 갖다가 쓴 경우에는 자연을 거스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장이 돼요. 거스를 역, 즉 자연을 거스를 때는 역장이라고 하지만은 단순하게 묘가 위로 올랐다 해서 그거는 역장이 아니고 그거는 선조 후장이다. 풍수간의 이치에 맞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후손들이 올라가서 괜찮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그래 못합니다. 겁이 났어요. 급이 아니고 내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걸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사람 하기는 그래 못해요. 저 선생님 내가요 나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죽으면 들어갈 자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뒤쪽에 내가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내가 가묘를 만들어 놨거든. 그 신우지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거나 혹시 선영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도 아무 이상 없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뭐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은 제 연구한 논문을 갖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기 윤국 이 선생님의 그 이기 이론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역장. 시발이야. 그렇죠. 예. 그 기준에서는 역장은 없는 거다. 예, 그렇죠. 세계 이항적으로 본 역장이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잖아요. 세계 영남학부에서 보는 거는 거기서는- 윤리 쪽으로. 거기서는 역장이죠. 그렇지. 거기서는 역장인데 이제 부모, 윤국 이 선생 조상 입장에서는 묘 위에 역장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이론론이냐 이게 이론론에 따라서 역장이고 아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런 혈장에 네. 혈장의 5가지를 파괴해가면서 옆에 묘를 쓸 때는 그거는 역장이 돼. 그렇지. 예. 그 자연관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스를 역자를 쓰기 때문에 역장이라 부르는데
단순하게 묘가 위쪽에 올랐다 해서 그걸 역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선조 후장이라고 명칭을 반드시 해야 네, 된다.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합당할 것 같습니다. 율곡 선생의 개념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좀 알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역사 속 인물 탐구와 양택 풍수에 관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